예, 안녕하세요. 제가 어저께 세뇌 탈출해서 그 미국의 이 나라 만들기 과정에서 그 미국 헌법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니다. 그게 한 10년, 15년, 20년 이렇게 걸치면서 만들어졌다. 뭐 대충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제 그 헌법이 이제 이른바 컨그레스에서 통과돼서, 그때 컨그레스라는 건 지금 컨그레스랑 많이 다릅니다. 통과돼 가지고 이제 비준한 시점까지 보면 그게 이제 주마다 받아들여져야 되니까 그게 1789년에 이제 비준이 돼 가지고 88년, 89년에 거쳐서 비준이 돼서 89년 3월부터 돌아가거든요. 그 이제 이게 왜 우리한테 중요하냐면 우리도 이 나라 만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저는 사실은 1945년 해방 이후 한반도에 자유통일 한국이 등장하는 데까지 한 100년 봅니다. 앞으로. 그러니까 앞으로가 아니라 전체 한 100년이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한 30년 더 남아있죠. 한 20, 30년 더 걸쳐가지고 이게 완성될 거다 이렇게 보는 관점이기 때문에 미국 사례를 좀 보죠. 이 미국 사례 때문에 이제 어떤 분이 그거 1788년에 통과됐는데 왜 그걸 그렇게 오래 걸렸다고 얘기를 하냐 그러는데 실제 보면 굉장히 오래 걸린 과정이에요. 제가 1800년대 초까지는 아니고 그건 어저께 잘못 말씀드린 거고 한 18년 걸렸다고 봐야 됩니다. 한번 자료 한번 보시죠. 일단 미국이란 그런 나라가 만들어지기 전에 독립의 기운이 움트기 전에 여기가 한 200년 동안 유럽으로부터 이제 이민자들이 몰려들어 가지고 개척돼 가는 그런 지역이었죠. 그러니까 이민자 사회 전통이 한 200년에 걸쳐서 만들어졌습니다.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게 물론 어중이 떠중이들도 이민을 왔지만 특히 이제 이 종교적인 이민 같은 경우에 또 그다음에 기획 이민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민자들을 모집을 해서 그게 종교가 베이스가 됐던 뭐가 됐던 간에 이 이민자들이 이제 생활의 터전을 옮기는 거니까 그리고 모든 그 살림살이 이런 걸 다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씨앗도 준비해야 되고 또 그 씨앗이 성공한다는 보장도 없고 그런 그 준비 과정이 한 1, 2년 걸리죠. 그리고 최소한 그리고 이제 배를 타고 오면서 워크숍을 하겠죠. 그래서 이 이민 과정이 사실은 이미 거기서 공동체의 씨앗을 만들어 가지고 와요. 그래서 미국을 개척하면서 이민을 해서 그 공동체 문화를 뿌리박아가는 그런 시절이 한 200년 선행됐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773년부터 약 18년에 걸쳐 가지고 말하자면 질풍노도 시대가 몰아치죠. 이게 이제 독립의 시대입니다. 내막을 보면 이게 어느 날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닙니다. 1773년 12월 달에 보스턴에서 폭동이 일어나요. 이게 이제 그 폭동을 그린 그림인데 이게 뭐냐면은 보스턴 티파티라고 불리는 사건이죠. 그러니까 미국에서 사람들이 마시는 그때는 이제 주로 영국 풍이 많으니까 커피보다도 티를 많이 마셨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마시는 그 티에 그러니까 관세를 붙인 거예요. 영국이.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미국에 살던 그러니까 북아메리카에 살던 지금의 미국 그때 미국 없을 때죠 물론 살던 사람들이 이제 보스턴에 티 그러니까 차를 싣고 들어온 상선에 이제 난입을 해서 그 차를 바닷속에다 던져버리는 사건이 일어난다고요. 이게 이제 원리는 뭐냐면은 대표를 보내지 않는데 영국 국회에 대표를 보내지 않는데 왜 영국 국회가 우리한테 세금을 먹이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대표를 보내지 않으면 세금도 없다. No tax without representatives예요. 원칙이. 이거는 이미 보수주의 정치 철학의 아버지이자 영국의 정치인이었던 에드먼드 버크가 예고했던 사건입니다. 에드먼드 버크는 뭐라고 말을 했냐면 그러니까 의원을 뽑질 않는데 국회의원을 그러니까 대표를 뽑지 않는데 세금을 먹일 수 없다. 또 세금을 먹인다면 대표를 뽑게 해줘야 되는데 즉 런던에 있는 영국 의회에 미국 쪽의 대표들이 이제 참여해야 된다는 거죠. 영국 의원들로. 영국이 세금을 먹이려면. 근데
그렇게 했다가는 미국은 계속 인구가 불어가니까 영국 의회를 결국 북미 지역의 의원들이 장악하게 된다. 그러니까 그것도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여기에는 세금 매기지 말고 획기적인 자치권을 줘야 된다. 버크가 그런 주장을 했었어요. 에드먼드 버크가. 미국 독립전쟁 전에 이미. 어쨌든 간에 1773년에 이 보스턴 폭동이 일어났고 그리고 나서 독립전쟁 자체는 그로부터 한 1년 그러니까 1년 훨씬 지나서 1975년부터 시작돼요. 그래서 8년 동안 진행되는데 이 독립전쟁이 진행 와중에 독립선언서가 나와요.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창조되었다 이러고서 멋있게 나가는 그 독립선언서가 독립전쟁 일으키기 전에 나온 게 아니라 독립전쟁 진행 와중에 나온다고요. 그리고 이제 독립전쟁을 해야 되니까 이때는 각 주별로 이런 그 국가 개념이거든요. 거의 스테이트 하나하나가. 그러니까 이 13개 주가 모여서 전시 국가 연합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거 이제 그 컨페더레이션이라고 불렀다고요. 국가 연합이에요. 지금처럼 연방이 아니에요. 연방 정부는 거의 힘을 못 써요. 그 국가 연합 조약에 의하면 연방 정부는 그냥 허울뿐인 거예요. 이 전시 국가 연합 조약 시대가 1789년까지 갑니다, 이게. 그런데 전쟁이 이제 85년 끝나고 나니까 이게 이제 중앙정부, 그러니까 연방정부도 제대로 안 돌아가고 주정부도 제대로 안 돌아가고 농민들이 굉장히 고생을 해요, 이때. 그러니까 농민들이 반란을 일으킨다고. 이게 매사추세츠일 거예요. 그러니까 쉐이 반란이라고 이 반란이 일어났는데 연방정부에 아무 힘도 없고 그러니까 연방정부가 군인을 모아서 농민 반란을 진압을 못하는 거예요. 또 주정부는 주정부대로 팔짱 끼고 그냥 남아있고 그래서 그 당시에 그러니까 독립 직후에 영국을 이제 물리쳤잖아요. 85년까지 전쟁을 벌여서 독립 직후에 영국으로부터 벗어난 직후에 미국이라는 건 굉장히 무기력한 상태였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쉐이 반란을 진압을 한 다음에 연방헌법을 만들기 시작해요. 그게 1788년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이미 보스턴 폭동으로부터 따지면은 15년 지나서부터 헌법을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1788년에. 그리고 저기 어디예요? 그러니까 독립전쟁으로 치면은 13년이 지나서 헌법을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연방헌법을. 그리고 독립선언을 기준으로 하면 12년이 지나서야 연방헌법을 만들기 시작한 거고요. 독립전쟁이 끝난 다음을 기준으로 하면 5년이 지나서야 연방헌법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처음부터 강력한 연방의 디자인이 있었던 나라가 아니에요. 정말로. 그러니까 그런 연방을 만들려는 흐름은 있었지만 그게 큰 소리를 못 냈어요. 그러니까 영국에 대해서 전쟁을 승리하고 나서도 무려 5년이 지난 다음에야 연방헌법이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1789년 이제 초가 되면 그 13개 주가 다 연방헌법을 이제 비준으로 하는 상태가 되고 그래서 연방헌법이 1789년 3월부터 작동이 시작되고 첫 대통령이 조지 워싱턴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리 이렇게 잘 디자인해서 된 게 아니라 이미 전쟁 끝나고 나서도 5, 6년 걸린 거예요. 영국에 대한 독립전쟁 끝나고 나서도. 독립선언문이 나온 거 기준으로 하면 12, 3년 걸린 거고요. 이게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그리고 나서 연방헌법 나오자마자 다시 싸움이 붙어요. 그러니까 강력한 연방을 주장하는 쪽하고 개인을 내세우면서 주의 권한을 강화하고자 하는 쪽하고 이 싸움 덕분에 미국이 연방의 권한과 주의 권한 그리고 개인의 권한 이게 명확하게 구별이 돼요. 이게 굉장히 커다란 정치투쟁이었는데 이거가 헌법 만들어지면서 바로 싸움 붙어가지고요. 미국 그 수정헌법 그러니까 미국은 이제 헌법을 우리처럼 전부 다 뜯어고치는 게 아니라 기존 헌법을 살려놓고 거기다가 어멘드먼트라고 불리는 수정조항을 붙여나간다고요. 지금 어멘드먼트가 한 30개 가까이 붙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중에 제일 중요한 거 10개, 첫 10개, 첫 수정조항 10개가 헌법 만들어지자마자 바로 추진돼가지고 이게 1791년 헌법 만들어지고 2년 후에
다 한꺼번에 통과돼요. 어멘드먼트 1번서부터 수정헌법 제1조부터 제10조까지가. 이걸 흔히 권리장전이라고 불러요. 왜 그러냐면 주의 권한과 연방의 권한을 완전히 구별했기 때문에 이때 여기서. 그러니까 이제 서로 그 충돌 소지가 없어진 거죠. 이때 이 정치투쟁을 통해서. 그러니까 사실은 연방헌법 언제 완성된 거야? 그러면 저는 1791년 이 수정헌법 1조에서부터 10조까지가 완샷에 통과되거든요. 이때. 이 연방헌법 그러니까 수정조항 어멘드먼트 1조에서 10조가 통과된 1791년을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1773년 보스턴 폭동에서부터 따져 올라가면 한 18년 걸린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미국이라는 그런 위대한 그런 정치적인 제도가 그 실험이 완성되는데 한 18년 걸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완성이 아니에요. 어디까지가 연방이냐를 둘러싸고요. 대판 전쟁이 붙죠. 그게 뭐냐면은 남북 전쟁입니다. 이 19세기 초가 되면은요. 이 흑인 노예를 사용하는 목화 농장이 떼돈을 버는 사업으로 바뀌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언젠가 얼핏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 목화를 길러서 채취해서 팔아먹는 그 농장 사업에 있어서 제일 까다롭고 어려운 게 뭐냐. 의외로 수확을 한 목화로부터 목화 씨를 빼내는 작업이 제일 까다롭고 어려웠어요. 그런데 이 19세기 초에 어떤 발명가가 휘튼이라고 불리는 발명가가 이렇게 이런 박스인데 상자인데 이쪽에서 목화를 집어넣으면서 이걸 이렇게 실린더를 뱅글뱅글 돌리면 목화 씨가 제거된 목화 솜이 이쪽에서 톨톨톨톨 나오는 그런 기계를 만들었어요. 이걸 휘튼 엔진이라고 불러요. 이거가 되고 나서 그리고 세계적으로 목화에 대한 수요는 계속 이 면에 대한 수요는 계속 늘어가니까 이 말하자면 흑인 노예를 사용하는 목화 농장이 떼돈을 버는 그런 사업이 되고 이 시기에 19세기 초에 아프리카로부터 납치한 흑인들이 엄청나게 미국에 많이 들어가요. 여러분 흑인만 가지고서 농장만 만들면 돈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서쪽으로 뭐 캔자스 지역 지금 이런 데들에 이제 그걸 노예 제도를 거기에 인정할 거냐 말 거냐 이걸 가지고 싸움이 붙어요. 그러니까 이게 항상 절충주의자들이 희한한 소리 내놓거든요. 이 절충주의자들이 민주당 쪽 절충주의자들이 그때 떠든 게 뭐냐면 주민주권 노선이에요. 아마 문재인이 들으면 굉장히 좋아할 것 같아. 그 사람들만은 뻑하면 뭐 주권은 촛불에 있다. 주권은 뭐 시민에 있다. 뭐 이런 국민에 있다. 이것만 주장하잖아요. 그 주권을 성립시키는 정치적 원리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고 무조건 주권 타령만 하잖아요. 이게 얼마나 멋있어요. 주권은 주민에 있다. 주민이 결정하면 다 결정하는 거다. 그래가지고 이걸 popular sovereignty라고 불러요. 주민주권 노선을 주장한다고요. 이 노선의 핵심은 뭐냐면 노예를 둘 거냐 말 거냐를 그 지역에서 주민투표를 결정하자는 거예요. 주별로. 혹은 준주. 아직 주가 되기 전에 주. 그걸 테리토리라고 부르거든요. 준주에서 주민투표를 결정하자. 그게 1850년대에 나온 이야기인데 여기에 정면으로 대항해서 이론적으로 그거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건국의 아버지들은 노예제도를 없애진 않았지만 노예제도를 확장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했다라는 그러한 그 이론 체계를 만들어서 주장하고 튀어나온 게 링컨이에요. 그래서 링컨의 주장은 남부에서 노예제 폐지가 아니라 서부 지역, 새로 만들어지는, 새로 개척되는 지역에서 노예제를 없애야 된다. 그 노예제 도입하면 안 된다. 그 노예제 도입하냐 마냐를 서부에서 새로 만들어지는 주에서 주별로 주민투표를 결정하자라는 건 이거는 건국의 아버지들의 정신에 배치되는 거다. 이 주장을 하고 나온 게 링컨이에요. 아브라함 링컨이에요. 그래서 링컨이 이제 대통령이 되니까 남부의 노예주들이 이제 연방 탈퇴를 결정하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북부가
야, 노예제를 존속하기 위해서 연방을 탈퇴해? 우리가 너희 보고 노예제 폐지하라는 소리도 안 했는데. 그러고서 북부가 남부를 침공한 거예요. 그게 남북전쟁이에요. 그러니까 남부가 전쟁을 일으킨 게 아니라 남부가 한 짓은 뭐냐면 연방을 탈퇴했다고요. 거기에 대해서 노예제 같은 걸 이유로 주가 노예제를 영속화하겠다는 그러한 의도를 가지고 주가 시비를 걸어서 연방을 탈퇴할 권한이 있냐 없냐. 즉 미국 연방제도의 핵심이 저울에 올라선 거예요. 그때. 그러니까 아까도 보셨지만 미국의 그 연방헌법이 가장 위기에 빠진 거는 1861년에서 65년에 걸쳐서 벌어진 남북전쟁 때입니다. 그러니까 남북전쟁을 끝내고 나서야 미국이 연방으로서 완성됐다고까지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또 보스턴에서 그 차를 바깥으로 집어던진 보스턴 사건, 보스턴 폭동 이후 연방이 연방답게 완전히 증명된 게 몇 년이냐? 몇 년 걸렸냐? 거의 100년 걸린 거예요. 거의. 그래서 한 위대한 국가의 탄생이라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100년 이전에는 또 200년 동안 이민 개척 시대가 선행하고 그 200년 플러스 100년에 걸쳐서야 미국이 연방으로서 뿌리를 박은 겁니다. 굉장히 참혹한 전쟁이었죠. 인구의 한 3% 정도 죽었을 거예요. 그때. 그러니까 우리 6.25가 인구 대비 한 1% 죽었을 거예요. 1% 더 죽었구나. 죽은 거는. 우리도 한 2, 3% 죽었을 거예요. 6.25 때. 근데 그거만큼 참혹한 전쟁이에요. 6.25만큼. 이 미국의 남북전쟁이라는 게. 그래서 그러니까 링컨이 죽던 해, 링컨이 범인가 암살당하는데 자기 죽기 조금 전에 수정헌법 13조를 이제 그 의회에서 통과시키죠. 그럼 통과돼서 이제 각 주마다 이제 비준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수정헌법 13조를. 근데 수정헌법 13조가 노예제를 철폐한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남북전쟁은 노예제 철폐를 둘러싼 전쟁이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두 개예요. 하나는 뭐냐면 기본 베이스는 새로 개척되는 서부에 새로 개척되는 주에 있어서 노예제를 금지할 건가 아니면 주민들의 투표에 의해서 노예제를 둘 수 있게 만들 건가. 그게 기본 논점이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노예제를 이유로 주가 연방을 탈퇴할 수 있는가 없는가. 그게 두 번째예요. 그러니까 남북전쟁에 걸렸던 이슈는 그래서 남북전쟁 와중에서 제일 먼저 노예 해방을 한 거는 남부 적성주 북군과 남군이 전투 중이니까 그러면서 남군이 노예를 이용해서 흑인 노예를 이용해서 물자를 수송하고 이러니까 남부 흑인 노예들을 반란군화 시키려고 북군이 남부 적성 지역에서 노예 해방령을 먼저 명령을 하죠. 그래서 제가 좀 헷갈린다. 1863년쯤 돼요. 남북전쟁 와중에서. 그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그것뿐이에요. 그러면 이제 북군에 소속한 노예주들이 있어요. 그게 메릴랜드도 그랬고 델라웨어도 그럴 거예요. 북군에 속했는데 노예를 부분적으로 노예를 허락하는 주들이 있었다고요. 노예제도를. 그 주들의 노예 해방은 언제 온 거냐면 헌법 수정헌법 13조 1865년 그것에 의해서 노예제가 완전히 해방이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링컨이 죽기 얼마 전에 아마 그것 때문에 죽었을 텐데 흑인 남성에게 투표권 줘야 된다라고 주장해요. 그리고 나서 죽죠. 65년에 몇 달 있다가 암살돼요. 그게 굉장히 사람들을 격분시켰거든요. 그 죽고 나서 링컨 숨지고 나서 5년 후에 수정헌법 15조에 의해서 흑인 남성이 투표권을 갖게 됩니다. 참고로 백인 여성은 그로부터 이 50년 반세기가 지나서 수정헌법 19조 1920년 수정헌법 19조에 의해서 백인 여성들이 투표권을 가져요. 즉 흑인 남성은 백인 여성에 비해서 딱 50년 앞서서 투표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 사진은요. 그때 백인 여성들이 자기들한테 투표권 달라고
여성들이 그 시위할 때 있었던 사진이에요. 이게 이제 세계 제1차 세계대전 막 끝난 1918년 그 이후에 굉장히 활발해지거든요. 아마 그 무렵 사진일 거예요.